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학생들 중에 대학을 나오고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 한 명을 섭외를 했어. 그래서 유학생 인터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시콜콜한 거 자세한 거 다 캐냈거든. 준비하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오! 반갑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야, 오랜만이다. 앉아. 네네. 자, 이 비디오를 찍을 때 일단 기본 신상 명세라고 해야 되나? 부터 캐내야 되니까는 어느 학교 나왔는지 무슨 전공했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졸업했지? 졸업했니? 졸업했고 네, 저는 됐지?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UC 버클리에서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잡아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고? 버클리 너 무슨 전공했지? 그 버클리에서는 이게 전기공학을 하면은 컴퓨터공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공학을 따로 할 수는 있지만 전 전기공학이었기 때문에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두 개를 했습니다. 더블 메이저. 뭐 더블 메이저는 아니고 이게 묶어져 있어서 원래 같이 해야 돼? 네, 같이 해요. 그 다음에는 궁금한 게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 사회생활 하니까 얼마를 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단독으로 총대를 메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실리콘밸리에서는 대박이네요. 돈 많이 주니?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단은 표정을 딱 보니까 돈 많이 주는데? 일단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초봉은 무조건 1억을 넘게 주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대박이다. 이 학생이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그냥 대놓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오픈은 못하지만 1억과 1억 5천 한국 돈으로 그 사이에서 약간 여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이야. 그 다음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2억, 3억 받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졸업한 사람은 아니고 몇 년 일하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15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4, 5억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너의 미래네. 네, 뭐. 회사도 얘기해줘. 우리 비디오 보시는 분들 네. 궁금하잖아. 회사가 이름을 우리가 아는 데인가?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야후라는 회사고요. 야후 부른 사람. 1세대 컴퓨터 회사죠. 그렇지, 그렇구나. 거기 주변에 막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막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야, 지금 옮겨가고 싶은 회사 쭉 얘기한 거 아니지? 지금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커피하고 케이크를 사서 한국에 온 김에 또 우리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고 저런데 그냥 걸어 들어왔어. 오늘 인사만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근데 내가 낚았지. 우리도 이름을 봤다 그러길래 요거 좀 대답 좀 해주고 가세요 해가지고 내가 잡았으니까 후딱 물어보자. 우리 또 바쁜 학생 아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보내줘야 되니까 쭉 한번 내려가 보자. 이쯤에서 고등학교 때 배경,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성장 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학에 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자, 어느 대학교 졸업했고 무슨 전공을 우리가 얘기했네. 네. 자, 그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부터 할까?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라. 고등학교는 이제 외국에서 나왔는데 플로리다에서 사립학교를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사립 나왔고 대학교 원서 쓸 때 버클리 말고 네. 딴 데 붙은 데가 있으면 좀 기억나는 대로 네, 소개를 좀 해. UCLA는 2년 정도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고요. 오케이. 버지니아 대학교. 그 다음에 솔직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LA는 2년 장학금 준다는데 안 가보네. 네, 근데 그리고 생돈을 다 내고 버클리. 네, 너무 비싸긴 한데 그래도 LA보다는 그래도 공대 쪽으로는 여전히 버클리가 좋기 때문에 리서치가 세다고 하니까. 네. 자, 다음 기다려봐. 질문 좀 넘어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다시 해보면 랭킹 있었어? 고등학교 랭킹이 있었죠. 있어서 네. 몇 등이었는데 몇 명 중에 몇 등 얼추 기억나는 대로 몇 명 중은 기억이 안 나는데 2등이었습니다. 2등 몇 명 얼추 되게 규모가 작았어요. 어때요? 규모가 60명인가? 오케이. 60명 중에 2등이면 최고의 공대를 간다. 그리고 졸업만 하면 돈을 그따만큼 준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들도 우리 학생들 궁금해하니까는 SAT 점수 그 당시 점수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줘. 네, 그 당시는 2,400점이 만점이었는데 제가 인디프랩 오기 전에 처음으로 봤을 때는 한 1,920점 정도였다가 충격을 먹고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어디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2,200 그 언저리까지 2,200보다 조금 넘는 정도까지 그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기억이 나 몇 학년 때 다녔지 우리 학원에? 제가 11학년에서 12학년 막판에 진짜 막판에 마지막에 다녔는데 네, 원래는 그 전에 1년 전부터 더 하는데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너무 우리 한 7, 8년 전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도 수업을 했습니다. 엄청 욕먹고 고생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예 멤버 학생 팀 중에 한 학생이요. 그때는 진짜 왜 그랬나 몰라. 엄청 절대로 못 갔어. 네. 다음에는 SAT 말고 그러면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뭐 봤지? 몇 개 봤는지 몇 점인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줘. 서브젝트 테스트는 물리랑 피직스랑 수학 2C인가 그걸 봤는데 점수는 물리는 800이었고요. 수학은 하나 790인가 아무튼 800이 가까웠던 걸로. 아까 다시 돌아가면 SAT에서 2200 몇이 나왔을 때 수학하고 그러면 그때 라이팅하고 리딩하고 따로도 얼추 기억이 나는 정도. 리딩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고 다들 라이팅 수학에서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추 리딩이 600대 후반? 나머지 나머지는 800, 700대 후반이었나? 막 그랬던 걸로
수학자라는 사람들은 그때 스타일의 신 라이팅은 좀 할만해. 네, 라이팅 선생님 누구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다시 해. SAT 라이팅 선생님이 누구라니까?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가르쳤지. 그거를 빵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이쯤에서는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면이 대학교 버클리 공대를 입학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지, 본인의 강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면이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가면서 다음 거 보면은 학교 원서를 쓸 때 이런 점수 아카데믹한 거 빼고 다른 후보자들보다 내가 그래도 이게 나았다, 튀었을 거다, 좋게 봤을 거다 대학교 등시들이라고 네. 생각하는, 말하자면 좀 자랑 비슷한 그게 뭐였을까 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줘.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교나 이런 애들이 되게 well-rounded 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막 리더십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지만 스포츠를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막 팀에 있긴 했는데 그렇게 스포츠 쪽으로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하나를 그냥 깊게 파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다른 미국 애들보다는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만 파자해서 수학을 빨리 하고 AP를 빨리 하고요. 10학년 때 칼큘러스를 하고요. 11학년 때부터 이제 들 수학이 없으니까 그러네. 주변에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뭐 이런 데에서 또 듣겠다, 다른 대학교 수업을 듣겠다라고 이제 고등학교에 얘기를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 잘 어레인지를 해주셔가지고 대학교 수학을 들었던 게 그렇게 1년 2년 들으니까 딱 원서 작성을 할 때 아, 이 사람은 한 곳을 많이 팠구나라는 그런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원서를 낸 거죠.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한쪽 색깔이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좀 그런 느낌이 요즘에 좀 크기는 하지. 그리고 막 엑스트라 캐릭터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봉사 아니면은 공대 관련된 액티비티를 했는지 그런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아, 공대 관련된 액티비티는 안 했고요. 뭐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 사실 많이 하는 건 없지만 그런 거나 수영을 했고요. 오케이. 수영 잘했어. 잘하진 않고 그냥 발사리 대회는 나갔지만 입상도 하나도 3학년부터 못하고 쭉 했어. 10학년부터. 오케이. 네, 그냥 몇 개 하긴 했는데 다 공부에 관련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추천서, 학교 과목 선생님 추천서 누구 받았는지 기억? 과목 선생님 추천서가 영어랑 수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물리 선생님 안 받았네. 네, 물리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까지 막 친한 분이 아니셔서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도 잘 보고 했는데 추천서는 안 받았구만.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이따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직장생활을 이미 1년 하셨어요, 이 친구는. 그런데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명문대를 나오면 그냥 연결 좀 해주나 교수님들이? 아니면은 스스로 뚫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뚫긴 뚫었는데 요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 퀘스천은 없는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서 연봉 1억이 한참 넘는 직장을 어떻게 구했는지 좀 학교가 연결해줘. 이런 데로 구하기를 하게. 아니요, 학교는 책임을 아무것도 안 지고요. 학교는 그냥 교수님들도 안 도와줘. 교수님들도 당연히 안 도와주고 오케이. 절대 도와주는 게 없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못하고 있다가 직업을 못 잡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했어? 그냥 일단은 그냥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해야겠다. 전문으로 네, 지원을 했네. 전문으로 지원을 하고요. 근데 그 지원을 하는 게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1차 인터뷰도 안 오고 떨어져요. 다 이메일에서 죄송합니다가 많이 오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쉽게 된 건 아니고 마지막 잡을 때는 지원서 100개는 넘게 됐죠. 다른 회사 네, 지원을 했어. 그렇게 해도 많이 안 와요. 그렇게 해도 근데 잠깐만 질문. 이걸 대학교 4학년 때 아니면 네. 4학년 끝나고 지원한 게 아니죠? 네, 4학년 때 어파이를 다 했다고 100군데요 회사에다. 네, 대학교를 하면서도 그거를 해야 되고요. 대단하네. 그거를 하면서 또 그 중에 막 15개가 온다고 하거나 10개만 온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10개를 중에 하나를 잡도록 해야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쉽냐면요. 3학년 때 그 인턴십을 구해서 그 회사로 이제 전향을 하는 사람이 제일 쉬워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포가 아니요. 그냥 토종 우리 한국 국적 인터내셔널 학생입니다. 그러고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돈 많이 받아 좋겠다. 이게 오늘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아. 잠깐만 다시 들어가면 어플라이를 해. 네. 보통 이메일로. 네.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자고 해가지고 네. 인터뷰할 때는 인터넷으로 아니면 가서 그게 몇 차가 있어요. 특히 몇 번 했는데 한 회사당 4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야후는 몇 번 했어? 야후는 3번 정도 했는데요. 야 진짜 이거 하면서 4학년 네. 성적 관리 하기가 쉽지가 않겠어. 되게 신기한 거는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그 이스트 코스트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데 뭐 구글 온사이트 그러니까 마지막 인터뷰거든요. 그 직접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글이 비행기 티켓을 줘요. 야, 이 날짜라 와라라고 하면은 비행기 값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가서 밥 먹고 비행기 티켓 주고 그냥 거기서 하루 놀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직업이 있는데도 놀러 가고 싶어서 그쪽 회사에 막 어플라이를 해서 인터뷰 보러 놀러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은 정말 여유로운 애들이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학교도 있잖아요. 가끔씩 공부 빠지고 해야 돼. 네, 공부 빠지고 이 공부가 더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한가 하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일자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나의 막 완벽한
점수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포기하고 학교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우등생의 습관이 너무 몸에 배인 거죠. 맞아요. 점수 관리를 하는 거에 너무 집착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걸 깨고 다음 판으로 가야 돼. 그 다음 인생은 이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남아있는데 아직 적응을 못하는 거야. 학생이. 맞아요. 아, 그거 어렵구나. 인터뷰를 3차, 4차. 네,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을 얻으려면 컴퓨터에 관련된 직장을 얻으려면요. 1차에서는 이제 코딩 문제를 주고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걸 풀면 되는 거고요. 2차는 이제 스카이프처럼 화상 채팅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코딩을 쓰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너가 이걸 풀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보고요. 이제 3차는 5시간 정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요. 진짜? 1대1로 5시간인데요. 얘기를 한다고 5시간 네, 동안? 5시간 동안 4문제를 줘요. 한 문제당 1시간씩 해서 점심시간 1시간 합해서 5시간. 아니 이 인터뷰 하는 양반은 뭐 하는 사람? 5시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회사 일하는 분 아니야?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4명이 다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몇 번 떨어지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안 받는다. 왜냐면은 이 사람한테 한 번 써야 되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엔지니어 1시간, 4시간을 총 써야 되고 거기다가 비행기 티켓까지 줘야 되니까 이 사람 한 3번 불합격했는데 또다시 하면은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된다. 어플라이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모양이구나.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야, 생각을 해서. 쉽지 네. 않다. 성공했구나. 부모님 갈 엄청 곳이- 갈 길이 엄청 기분 좋아하죠. 뿌듯해 하시겠다. 아. 좋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는 제가 지금 사실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대박이다. 그게 사실 외국인 신분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게 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학생 OPT 비자로는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컨티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비자 중에 회사를 설립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자가 없고 되게 얻기 힘들고요. 그린카드를 얻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밸리 다른 회사를 통해서 그린카드를 얻을 생각이고요. 아니 회사 벤처 회사를 몇 살인데 지금 방금 나이. 지금 26인데 27이 2020년에 27. 이런 거를 사업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뭐 사람을 모아서 이거 하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 이거 누가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는데 실리콘밸리 그냥 있으면요. 버블리 공대 나온 사람은 이걸 다 아는 거야? 거기 학생들 다 알고 나와? 아니요. 전혀 대박인데? 모르는데 그거를 스스로 하고 싶으면 진짜 알아야죠. 하고 싶으면 전 진짜 하고 싶으니까 아이디어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야죠. 그건 미국 여자랑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가능은 하지. 저는 아직 성공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일하고 앉아 있다가 완전히 그냥 갑자기 인사를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는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 열심히 하죠. 보기 좋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나오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엔딩은 내가 좀 이따가 찍을게. 오늘 학생 인터뷰 영상의 결론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유학생이라도 한국 사람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100개의 기업에 지원을 할 정도의 성의와 정성과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친구처럼 본인의 벤처 사업을 하고 하는 그 다음의 길이 보일 수 있으니 결론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면 꼭 이루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